여러분 혹시 주위를 둘러보셨나요? 친구, 직장 동료.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혹시 박씨이신가요? 만약 대한민국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 아니면 이씨, 그도 아니면 박씨가 맞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흔한 이 성씨가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시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려 2000년 전 한반도 동남쪽 경주라는 작은 고을에서 시작되어 천년 제국 신라를 열고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거대 가문을 이룬 한 남자의 이야기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바로 밀양 박씨를 포함한 모든 박씨의 시조 박혁거세입니다. 단순히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적 이야기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고대 사회의 권력 투쟁과 정치적 타협, 그리고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타임체이스와 함께 2000년 전 서라벌로 떠날 준비되셨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믿으시나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난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왜 굳이 그가 알에서 나왔다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반도 동남쪽 진안 땅에는 아직 강력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대신 6개의 마을, 즉 육촌이 느슨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죠. 알천, 양산촌, 돌산, 고어촌, 자산, 진지촌. 이름도 참 구수하죠? 이 육촌의 촌장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 기원전 69년 3월 초하루 육촌의 촌장들이 알천 언덕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기보다 덕망 있는 외부인을 영입해 구심점으로 삼기로 합의합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양산 기슭의 우물과 나정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고 흰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촌장들이 달려가 보니 말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커다란 자줏빛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왜 하필 말이고 왜 하필 알일까요? 역사학적으로 흰 말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즉 북방 유목 민족의 태양 숭배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알은 새로운 세계, 즉 기존의 질서를 깨고 나오는 혁명적인 탄생을 의미하죠. 이 알을 깨고 나온 사내아이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짐승들이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촌장들은 이 아이를 데려다 정성껏 키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기원전 57년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 짓습니다. 바로 신라의 시작이자 박씨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의 이름은 왜 박혁거세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어원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가 나온 알의 크기가 마치 팍바가지 같다고 해서 성을 박이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모든 박씨가 바로 이 박자를 씁니다. 한자가 나무 목변에 전복자를 쓰는데 이는 나무 밑에서 점을 치는 제사장 혹은 숲을 다스리는 지배자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름인 혁거세는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라 말로는 붉은해라고 불렸다고 해요. 붉은해 즉 태양을 뜻합니다. 즉 박혁거세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겁니다. 왕후 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서관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당시 진안말로 귀인 또는 군장을 뜻합니다. 아직 절대적인 왕권이라기보다는 육촌장들에 의해 추대된 대표자의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박혁거세가 단순히 운 좋게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의 짝 아령 부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혁거세가 태어난 날, 아령정이라는 우물가에 용이 나타나 왼쪽 갈비뼈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입술이 닭의 부리 같았는데 냇물에 씻기니 부리가 떨어졌다는 기이한 이야기. 역사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박혁거세 집단은 북방에서 내려온 천손 세력이고 아령 집단은 우물을 숭배하는 토착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신라의 건국은 외부의 선진 문명 세력과 토착 세력의 아주 성공적인 정략 결혼이자 대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박혁거세는 제위 61년 동안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그는 아령 부인과 함께 육부를 순행하며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두 사람을 이성, 즉 두 명의 성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육촌장이었다면 여러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13살짜리 소년을 왕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양보와 통합의 리더십이 천년 제국 신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박혁거세의 통치는 평화로웠지만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가 죽은 뒤 7일 만에 시신이 5조각으로 나뉘어 땅에 떨어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합쳐 장사 지내려 하자 큰 뱀이 나타나 방해했고 결국 5부분으로 나누어 장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무덤을 오릉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이 오릉을 볼 수 있죠. 이 미스터리한 죽음을 두고 학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농경의식의 하나인 왕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설부터 초기 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암투의 흔적이라는 설까지. 진실은 저 무덤 속에 잠들어 있겠지만 것은 그가 신라라는 거대한 세계를 연 개척자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박혁거세는 신라의 시조이지만 모든 팍씨가 다 같은 팍씨는 아닙니다. 오늘날 팍씨는 밀양, 반남, 고령, 함양 등 여러 본관으로 나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전체 팍씨의 70% 이상 약 300만 명이 바로 밀양 팍씨입니다. 왜 이렇게 밀양 팍씨가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사실 박혁거세 이후 신라의 왕위는 박서, 김세성씨가 번갈아가며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내물왕 이후 김씨 세습 체제가 굳어지면서 팍씨는 왕위에서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신라 말기 국운이 기울어가던 시기에 다시 한번 팍씨가 왕위에 오릅니다. 제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55대 경혜왕이 그들입니다. 이때 제54대 왕인 경명왕에게는 8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자 이 8명의 왕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중 맏아들이었던 박원침이 밀성대군에 봉해지면서 밀양 팍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박혁거세는 모든 팍씨의 도시조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양 팍씨의 중시조는 경명왕의 아들 박원침인 것입니다. 밀양 팍씨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부터 실학자, 팍제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수를 보면 전주 이씨, 안동권씨, 파평 윤씨 등 쟁쟁한 가문들 사이에서도 밀양 팍씨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가문의 교육열과 결속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소년 박혁거세로부터 시작해 300만 밀양 팍씨가 형성되기까지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박혁거세 이야기는 단순한 건국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토착 세력과 외부 세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치열한 노력이 담긴 정치 드라마입니다. 육촌장들의 과감한 결단과 박혁거세의 덕치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찬란한 신라의 문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이 팍씨라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는 2000년 전 혼란스러운 시대를 평정하고 빛나는 나라를 세운 혁명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물론 팍씨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이해하고 내일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박혁거세의 미스터리한 탄생인가요? 아니면 천년을 이어온 가문의 생명력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역사를 즐기는 민족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